번째 파트는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상하는 트렌드들이 무엇이고 또 도전 과제는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좀 과거로 초대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 역사를 잠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19세기 말인데요. 그때 일어났던 일이 바로 산업혁명이었죠. 모든 세계에서 사실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영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서 퍼져나갔죠. 그리고 이 산업혁명 기간에는 다른 종류의 트렌드를 보았습니다. 특히 새로운 상품, 뭐 직물이라든가 운송이라든가 변화를 보았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 그리고 새로운 소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러한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제조 산업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요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물이라든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그 철도가 생긴 것을 지금 볼 수 있죠. 이 스크린을 통해서. 그래서 19세기의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일단 나무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이런 도구들을 만들었고 이것들은 좀 만들기가 사실 좀 쉬웠죠. 이런 뭐 나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들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마차 같은 건데 주로 약간 나무라는 재질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좀 철도 좀 이용을 했고 그래서 조립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좀 간단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굉장히 그 수공예로 작업이 됐고 간단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후반에 다음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이러한 작업을 하려면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에 산업혁명은 정말 많은 노동력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이 사진을 보고서도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큰 예를 들어서 뭐 열차라든가 하는 굉장히 큰 디바이스들이 발명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사람의 노동력을 너무너무 많이 쓰고 굉장히 힘든 작업을 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그래서 많은 좀 약점을 드러냈는데 굉장히 대재앙으로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배가 침몰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영국의 그 해군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배였는데 침몰을 했습니다. 영국 가까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몇천 명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침수한 이유는
주로 뭐죠? 목재로 이 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재로 만들어진 배가 균열이 생기면서 침몰이 일어나게 된 거였죠. 그래서 굉장히 큰 대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일단 만들어진 그 재료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났죠. 하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또 맞닥뜨린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제조 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런 재봉틀 같은 건데요. 기계 툴입니다. 기계적인 이제 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증기기관차들이 있죠. 증기기관차들 같은 것들이 이러한 기구들을 이용해서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는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힘보다 중요했던 것, 그리고 증기기관차보다 중요했던 것이 이 기구들이 똑같은 패턴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티잔처럼요. 하지만 이런 기구들이 처음에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살짝살짝 다른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옛날에 그 수공업자들이요. 하지만 이러한 기구들을 만들어냄으로써 더 중요하게 된 것이 그 힘보다 더 중요하게 된 것이 똑같은 그런 제품을 똑같은 수준으로 계속해서 찍어내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정밀한 기계들이 몇몇 분야에서 좀 쓰이게 됐습니다. 그뭐 예를 들어서 뭐 시계를 만드는 분야라든가 그래서 굉장히 그 고도의 정밀함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구들이 바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리고 이러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붐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산업혁명 기점으로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이버 보안과 연결이 될까요? 그 옛날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큰 요구가 있었듯이 굉장히 어떤 수공예적인 프로세스들이 있었습니다. 전 오늘 오후에 토론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사이버 시큐리티 분야에서 우린 굉장히 그 복잡한 시스템과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특히 데이터를 보호하는 프로세스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을 갖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집약적인 직업입니다. 그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요. 사이버 보안의 직업은 굉장히 인텐시브한 직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과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결과는 굉장히 제가 일단 이게 프렌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프렌치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이 그림에서 알아야 되실 것은 바로 숫자입니다. 바로 그 사이버 리스크들이 GDP가 세계에서 세계에서 3위의 경제 규모를 보이고 있는 나라인데요. 네, 여기서 재무적인 용어로 봤을 때 이렇게 보안을 유지하는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사이버 보안 쪽에서 경제만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사회 분야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바이러스를 분석한 사람 중에 한 명인 이 미코에 대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컴퓨터를 보안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사회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250파운드 정도의 굉장히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사이버 보안에도 굉장히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컴퓨터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사회 전체에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안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의 지금 상황이 여러 중요성이 이제 여러 분야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격자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떻게 이렇게 여러 층위를 가진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을까? 더 간단하게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소셜 엔지니어링 어택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유저 분야이고요. 예, 이런 것들은 FBI나 DHS 이런 쪽의 유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시스템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여기에서의 영향은 IT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전체 산업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층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특히 이러한 굉장히 어려운 점들 그리고 취약점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러한 데이터가 모두 또 보호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두 보호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층위로는 하드웨어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조각, 그러니까 이 기기 하나, 라고 하더라도 이것에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액세스를 해서 데이터를 또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 연구를 하는 그러한 커뮤니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대응을 하고 있는 커뮤니티들인데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보호를 하고자 하는 보안 관련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이해를 하고자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공격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시스템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이 보안을 더 향상시킬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스마트하게, 더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소프트웨어 퀄리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레거시 측면에서 그리고 설계 측면에서부터 더 안전하게 그리고
취약 부분을 더 개선을 시키는 것입니다. 데이터 보호 분야에는 특히 이제 블록체인을 사용을 하는 암호화폐 분야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들도 활용을 해서 많이 저희가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몇 분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몇 분 동안 제가 또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를 예를 들어 보일 때 CEA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사용한 그러한 예시들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머신 툴을 디자인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측면에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기계들을 설계를 했는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첫 번째로 지난 몇 년 동안 저희가 했던 것들은 이러한 기기들을 과학자들이 툴을 사용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엔지니어링 쪽에 보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지금 어떻게 이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입니다. 지금 4가지 예시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호를 하고 있는지, 데이터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안을 하는 데 있어서 분석을 진행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이러한 분석가들, 과학자들이 앞으로 조금 더 진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들을 분석을 하고 또 이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커뮤니티의 사람들과 저도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예, 저희가 그들을 이제 이해하고 또 이제 저희가 어떤 숫자들을 이해를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론적인 분야에 있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역량까지도 이제 확장성을 가지고 더 확장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쉐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혁신적인 역량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엔지니어링 역량 툴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외부의 컴퓨테이션, 계산 같은 것들을 이제 보호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사이트에 있는 그러한 곳에서도 최첨단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완전히 개럴티 할 수 있는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 중에 좀 주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데이터 보호에서 또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서 가져온다고 했을 때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암호화된 그러한 형태겠죠. 그게 당연히 원래 형태는 되지 않고 그거를 암호화된 형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빅파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체인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러한 체인을 통해서 저희가 대량 고속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I를 활용을 해서 암호화된 컴퓨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혁신적인 그러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큐리티를 굉장히 개런티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러한 높은 보안의 수준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던화된 그러한 기기들에도 이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메모리 스페이스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이제 암호화를 진행을 하고 암호화된 것들을 또 계산까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6개 이상의 케이스들을 지금 디플로이를 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컴퓨팅까지 계산까지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 측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라고 하면 평가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다 이렇게 최첨단 평가 또 이제 증명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 여러 가지 툴들을 이제 합쳐서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보안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연구 개발 쪽에서도 제대로 테스트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새로운 역량을 가진 커뮤니티입니다. 예, 국제적인 그런 커뮤니티이고 오픈소스 C 플랫폼에서 프라마시 플랫폼을 통한 그러한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취약성을 찾아내고 수학적인 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테크니크 같은 경우는 이제 버그를 찾아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수학적인 확실성을 높이고 코드의 검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가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신뢰를 쌓았고 여러 커뮤니티와 함께 일을 하면서 이렇게 기술을 활용을 하고 시큐리티의 결함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전 유럽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성공적인 커뮤니티의 사례입니다. 네, 이게 저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저희의 사이버 보안 상황이 지금 어떤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어디로 나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일단 그 근본적인 그런 툴들이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퍼레이터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게 하는지 그 근본적인 툴을 어떻게 디자인했는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오퍼레이터가 있죠. 이 현 시대에. 우리가 보는 것은 현재 보는 것은요. 더 이상 엔지니어링 역량이 아닙니다. 저희는 어떤 위협이, 어떤 공격이 있는지를 저희는 지금 현재 바라봐야 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데이터 보호에 대해서 일단 양자 컴퓨팅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양자 컴퓨팅을 통해서 일단 그 궤적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감시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머신러닝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머신러닝이 유용하지만 질문도 많죠. 이 효능에 대해서. 그리고 2달 전에 얘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 공급망이 어떻게 또 이 소프트웨어 그 평가에 있어서 이 공급망의 그 복잡성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스템이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과 컴퓨터를 합쳐서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어서 더욱더 그 디지털 디바이스를 더욱더 사용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리고 더욱더 신뢰성 있는 그런 코딩 기술이 발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커뮤니티로서 사이버 보안 팀은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사이버 보안 팀은 지금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CEA도 이러한 커뮤니티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그 공동 하이브리드 공동 프로세서가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도 그리고 저희가 채널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알고리즘 자체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최대한 그 보안을 향상하기 위해서 알고리즘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로 넘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AI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은 두 가지 예를 들겠는데요. 첫 번째 예는 AI를 사용하는 것, 툴로서 사용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보호를 위해서요. 또는 예를 들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분야는 모든 커뮤니티가 다 이거에 대해서 작업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가 있죠. AI가 설치가 돼서 시험이 되고 있죠. AI는 제공을 하는데요.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퍼레이터에게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그 레벨을 높여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AI를요. 그리고 사이버 그 에이전시들을 위해서 AI는 좀 더 업데이트가 되려는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일이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역시 많은 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는요. AI 자체가 소프트웨어죠. 그리고 AI 자체도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AI를 이용을 해서 AI를 하나의 뭐 그런 요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AI 자체도 공격을 받을 수가 있고 속일 수가 있고 조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커뮤니티의 주요 목표는 어떻게 AI를 이런 공격으로부터 지켜내냐 이겁니다. 그래서 AI가 그 정보 측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측면에서 안전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예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저는 궁금한을 좀 보고 싶은데요. 저희는 일단 코드를 좀 스캔을 해야만 합니다. 몇몇의 그 공급자들은 네, 커뮤니티 차원에서 이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소프트웨어 분석 기술이 좀 있어야 됩니다. 지난 몇 달간 저희는 굉장히 심화된 코드 분석을 했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버그를 그리고 이 보호 시스템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결점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냈습니다. 이 공급망에서요. 그럼 단 몇 주 만에요. 그래서 안 좋은 케이스가 좀 있었는데 저희는 분석을 했던 게 그래서 굉장히 뭐 정교하다 malware
몰웨어들, 그리고 굉장히 기술적인 몰웨어들이 심어져 있었고, 그래서 심화된 그 코드 분석을 통해서 이들을 감지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런 그 악성 코드들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악성 코드 기능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드들이나 멀웨어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자체에서 올 수도 있고요. 파일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요. 그래서 킬 스위치라든가 또 백도어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런 악성 코드들을 찾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런 부상하는 트렌드들을 또 대응할 수 있는가. 제가 여기서 갖고 있는 얘는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겁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여기서의 목표는 그래서 일단 이런 배분 정보를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뱅킹 그런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각각의 다른 고객들의 계정들이죠. 그리고 그린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체크 포인트를 저장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거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추적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챌린지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좀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이 사실 굉장히 신나는 그런 토픽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또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커뮤니티는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이버 보안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이 필요합니다. 네, 산업혁명이 19세기에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두가 함께 같이 설계를 하고 일을 했던 그런 시대와 어쩌면 똑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있어서는 저희가 모두 함께 해야만 합니다. 예, 쉽지 않은 일이죠. 예, 기술적인 변화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 챌린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 저희가 이제 혁신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두고 실패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분야를 넘어서 여러 분야들이 함께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예, 물론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알지 못한다는 그러한 창조적 긴장에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행히 전 세계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곧 마칠 텐데요. 네, 그 예시를 또 하나 들어 보이겠습니다. 유럽 수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부르고 있는 이름이 스파르타 EU입니다. 스파르타 네트워크라는 거죠. 그 산업 분야에 걸쳐서 여러 정부 기관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운영적인 조사,
그렇게 하는 리서치 프로그램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성취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고 혁신을 가져오고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들을 활용을 해서 산업적인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 이런 이니셔티브의 코디네이터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예, 전 세계에 이러한 분들이 다 함께 일을 하고 있고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어떻게 하면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모델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어떤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꼭 유럽뿐만이 아니라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아시아 분야의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제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어떤 공간을 찾아서 저희가 그곳에서 정확하게 저희가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또 드리자면 또 다시 19세기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지금 알아보시는 이 사진을 알아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것은 자물쇠인데요. 예, 조셉 브라마의 19세기의 자물쇠입니다. 이때는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자물쇠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키를 한번 보시면 이 열쇠가 19세기에는 사실 열쇠가 굉장히 잘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개발이 되고 발명이 된 것이 동그란 쉐입의 그러한 열쇠였습니다. 예,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열쇠입니다. 예, 조셉 브라마가 가지고 있던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은 굉장히 브릴리언트하고 굉장히 똑똑한 것이었죠. 예, 67년 정도에 네, 그때 이제 사실 굉장히 67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인데요. 사실 그 정도 동안에 이것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 사실 이 혁명 자체는 굉장히 좋았지만 이것을 제작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제조를 하려면 수작업으로 당시에는 했어야 하는데 장인들이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가진 이런 장인들이 이 자물쇠를 만들어야 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고 발명을 한 지 한 2년, 5년 그쯤 후에 이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과 같은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조셉 브라마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툴을 만든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자물쇠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상업화를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 상업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지녔습니다. 네, 이러한 기계를 활용을 해서 자물쇠를 만드는 것.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것을 운영을 하는 것, 이런 기계를 운영하는 것의 코스트가 어떤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사이버 보안 분야의 사람들도 코스트에 대해서도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는 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자물쇠를 만드는 것도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누가 미래에 조셉 브라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kay, thank you, Mr. Clara, for your insightful speech. Now we've finally reached at the end of the event.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articipation. I hope this event served as a platform to get the latest information and insights and the places to connect to each other in the industry. On behalf of Mr. Julian Provenzano, I sincerely wish you all to take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learned from these events to your own organizations in order to secure and provide a more secure and overall safer information society for all. I would be happy to keep in touch with you at Ralph Harris and participate to our future boot camp at our Purple Hat Academy. If you want to interact with any of the speakers or panel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Ralph Harris through email. And if you haven't filled out the satisfaction survey, please take some time to do that. Your feedback will be very much appreciated. Thank you very much. So see you at FICA 2022. Thank you very much.